차라리 죽고 싶다는 권인숙을 조영래는 매일같이 찾아가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진실의 힘을 믿었습니다. 여론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변호인단은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가 격려 메시지를 받아오고 이어서 재수사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판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자로서는 차마 밝힐 수 없는 일을 용기 있게 드러낸 권인숙을 위해서도 부도덕한 군사정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도 조영래는 이 사건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변론 자료를 써내려갔습니다. 보통 보면 그런 이제 중요한 글을 쓸 때는 보통 밤샘을 하거든요. 밤 한 12시 넘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꼬박 이제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밤을 새우면서 계속 생각하고 또 이렇게 고쳤다가 생각하고 뭐 저보고 또 읽어보라고 해서 또 이제 어떤 느낌이냐고 이래서 또 이제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계속 한 며칠을 썼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86년 11월 21일 권인숙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권인숙은 공문서 위조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있었습니다. 방청객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들어찬 법정에서 조영래의 변론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심 공판에서 마지막 최후 변론이죠. 최후 변론을 하실 때, 변호사 변론을 하실 때, 그때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세 분이 나눠서 하셨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하시고 나서 계속 하여튼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때, 저 변호사님이 참 이 사건을 정말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다른 변호사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가장 이렇게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했던 사건이었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모든 변호인들이 전부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변론을 하시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방청석도 다 그랬고 지금 생각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동적인 공문서 위조 혐의로서는 그 판결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조영래는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문기동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권인숙의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재판은 2년여를 끌었습니다. 88년 4월 성고문이라는 믿기지 않는 사건이 알려진 지 2년이 지나서야 고문경찰 문규동이 구속됐습니다. 조영래의 믿음처럼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조영래가 성고문 사건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것은 이 사건이 가져올 큰 파장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파렴치한 정권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열악한 노동 현실을 바꿔보겠다고 학교를 그만두고 노동 현장으로 뛰어든 한 어린 여학생. 그 여학생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집권 세력에 대한 근원적인 분노였습니다. 어쩌면 조영래는 권인숙에게서 2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창시절에 그 또한 군사정권이 마구잡이로 휘두른 폭력의 희생자였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연수원을 다니던 71년 10월 조영래는 감옥에 갇힙니다. 죄목은 국가 전복을 위한 내란 예비 음모. 이 거창한 죄목으로 끌려온 사람은 조영래를 포함해 4사람. 모두 서울대 학생운동을 이끄는 핵심들이었습니다. 환상의 9곡에, 즉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처음에는 뭐 학생들을 한 5만 명을 모은다. 또 그러면 또 뭐 강목이나 뭐 체류탄을 뭐 또 얼마를 준비해 놓는다. 또 그러다 하면 또 뭐 경찰 저지선을 뭐 돌파한다. 또 뭐 청와대로 진격한다. 뭐 그러다 또 뭐 전국적으로 또 뭐 일어난다. 이런 식의 진짜 그거 다 하나하나가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그걸 가능한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은 내란죄로 국가 변란이죠. 소위 말해서 폭력을 통해서 국가기관을 전복하는 이런 걸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나간 거죠. 학생운동을 내란 음모로 조작해낸 사건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주심 판사 김인중은 판사 3명의 합의제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 표시로 판결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계속 데모를 하니까 박 대통령이 좀 더 엄하게 처벌할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때 중앙정보부 차장이 검찰 출신이에요. 검찰에서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다. 뭐냐. 내란 음모로 처벌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란 음모로 입건을 해가지고 1심에서 실형을 다 선고받아 왔더라고요. 그때 내가 볼 때는 검찰 주장 자체가 이게 내란 음모가 안 된다. 난 그렇게 봤던 거죠. 1년 6개월의 실형은 그러나 조영래에게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감만 더욱 키워줄 뿐이었습니다. (1947년) 대구에서 태어난 조영래는 가난한 수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교사를 해서 학비를 벌었던 그는 경기중학교를 거쳐서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보통 학생들은 대학 입시 공부로 여념이 없던 고등학교 시절, 조영래는 시국 사건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1964년 박정희 정권이 본격적으로 한일회담을 추진하자